혹시 90세인데도 혼자서 장을 보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시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70대인데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모두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10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60대에 이미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습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95세까지 사셨지만 마지막 15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24시간 돌봐야 했고 본인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분은 98세인데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전자일까요? 물론 유전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25%입니다.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결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라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배를 80%만 채우고 천천히 먹기. 둘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셋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넷째,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다섯째, 작은 즐거움을 찾아 누리기. 이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습관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9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10년 넘게 진료해 왔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냐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다고. 항상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식습관의 차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수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와 사르데냐 같은 장수 지역 사람들도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으면 몸은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세포 회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칼로리를 제한한 쥐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속도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식사를 정말 빨리 하십니다.
5분이면 한 끼를 뚝딱 해치우십니다. 이분은 70대인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체중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92세 할머니는 한 끼를 30분 이상 드십니다. 천천히 씹고 음식을 음미하면서 드십니다. 천천히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고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또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 효소가 음식과 충분히 섞이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2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배부르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뇌는 시각적 신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그리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겁니다. 제 환자 중 88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면서 걸으십니다.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분은 10년 전만 해도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와 함께 매일 조금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10분을 걸을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20분, 1년 후에는 40분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없이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리 근육은 물론이고 심장과 폐도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가 온몸에 공급됩니다. 또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달리기나 등산과 달리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꼭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한층이라도 괜찮습니다.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세요. 집안에서도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장수 지역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걸어서 이웃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등산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몸에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가끔 큰 자극보다 작은 자극이라도 매일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와상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넘어진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80세, 90세에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85세 할머니가 스쿼트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만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자를 안을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간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양치질 할 때 한 발로 서 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하시면 1분도 거뜬해집니다. 이런 작은 연습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두 분이 있습니다. 둘 다 75세이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두 분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셨습니다. 5년 후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두 번째 분도 혼자 사셨지만 매일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5년 후 이분은 여전히 정정하셨고 기억력도 또렷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은 면역력도 높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자극을 받고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필요 없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가시면 친해집니다. 같이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생깁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귀한 자산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원을 청소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봉사를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삶의 의미를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손주들 사진을 보고 안부를 물으세요. 멀리 살면 영상통화를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좋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 생활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교실, 서예, 그림, 등산 동호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0세에 서예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전시회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만나십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유를 만드세요. 산책이라도 좋고 마트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웃을 만나고 인사하고 짧은 대화라도 나눕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11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정확히 7시간을 주무십니다. 낮잠은 점심 먹고 20분 정도만 주무십니다. 이분은 혈압도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렷합니다. 반면 다른 환자분은 밤에 잠을 설치십니다. 자다 깨고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 2시간씩 주무십니다. 이분은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십니다.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고 노폐물이 제거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또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가볍게 주무세요. 잠을 잘 자려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조용하게 하세요. 소음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온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자기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로 피하세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오래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 사진을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진첩을 꺼내 보신답니다.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며 꽃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감사 일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오래된 원망이나 후회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건강을 해칩니다.
용서하세요.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건강식품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달 수십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칼슘, 루테인 등등 한 움큼씩 드십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는 대충 하십니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만 드십니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입니다. 기본적인 식사가 제대로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드세요. 밥, 국, 반찬, 과일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어떤 건강식품보다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을 챙기고 견과류로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건강식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부족해집니다. 칼슘도 유제품을 잘 안 드시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충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운동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먹었는데 무리하면 다친다고 쉬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습니다. 결국 움직이기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못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은 모두 움직이셨습니다. 88세에 등산하시는 분, 90세에 수영하시는 분, 85세에 요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하신 겁니다. 50대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계속 하신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5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에 처음 헬스장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맨손 스쿼트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덤벨을 들고 하십니다. 허리도 펴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지셨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세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유전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럴 거라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유전이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전은 25%만 영향을 줍니다.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쌍둥이 연구를 보면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명은 건강하게 90세까지 살고 다른 한 명은 70세에 돌아가십니다. 이 차이는 유전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전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덜 먹고 오늘 10분이라도 걷고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첫째, 오늘부터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드세요. 수저를 내려놓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멈추세요. 이것만 해도 소화가 좋아지고 체중이 관리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둘째,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10분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 후면 30분도 거뜬해집니다. 셋째,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실 겁니다. 그럼 2주, 한 달, 석 달 계속하세요. 3개월 후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움직일지 말지, 오늘 누구와 이야기할지, 이런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하셨습니다. 특별한 유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습관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92세에도 정정하신 그 할머니, 88세에도 매일 산책하시는 그 할아버지,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매일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주무시고 작은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점심은 천천히 드세요. 오늘 저녁에는 10분만 걸으세요. 오늘 밤에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노년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의사로서 바라는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사가 들려주는 건강 라디오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